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품었으나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범죄자가 태어난 나라가 있습니다. 중남미 최대 우범국이자 무려 52년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내전을 이어온 국가. 그런데 가장 살벌한 내전을 이어가던 콜롬비아가 내전 당시 한국이 폐기 처분한 전투함을 가져가 재미를 보더니 최근에는 한국산 전투기까지 구매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콜롬비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중남미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 사이에는 세계 3위의 커피 생산국 콜롬비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는 예부터 신의 콜롬비아를 너무 아름답게 빚은 죄책감을 덜기 위해 악인들을 내렸다는 속담이 있다고 하죠. 안데스 산맥, 아마존 정글, 태평양, 카리브해라는 세계 최고의 자연경관을 모조리 몰아줬지만 콜롬비아에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너무나 악한 사람들을 태어나게 한 것이죠. 현재 넷플릭스에서 공개 중인 나르코스라는 오리지널 시리즈의 주인공이 바로 콜롬비아 최대 범죄 조직인 메데인 카르텔을 창시한 파블로 에스코바르에 대한 일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 유통량의 70%를 담당했던 전설적인 인물인 그는 콜롬비아의 대통령을 꿈꾸기도 했었습니다만 경찰의 총에 맞아 파란만장한 삶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는 인간에 대한 저주가 내렸을지는 몰라도 자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자원을 보유한 국가니까요. 중남미에 매장된 석탄의 48%를 가진 최대 석탄 보유국이면서 석유 매장량과 생산량 역시 중남미 5위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자원 보유국입니다. 중남미가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10%와 천연가스 5%가 매장되어 있고 콜롬비아에서는 매년 150건 이상의 광구가 끊임없이 탐사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석유가 발견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매장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콜롬비아와 한국 사이에 묘한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콜롬비아가 자신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 석유를 대한민국에게만큼은 직접 배송해 주기로 한 것이죠. 원래 석유의 경우 국가와 국가 간에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개인이 개입됩니다. 그리고 중개인의 최대 목적은 좀 더 싼 가격에 구매해서 좀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이윤 극대화에 있죠. 이에 석유 시장에서는 대형 중개인들이 저렴하게 석유를 잔뜩 사들인 뒤 쟁여뒀다가 비싼 값에 파는 매점 매석 행위가 빈번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석유를 사야 하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콜롬비아 국영 에코페트롤이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한국에게는 석유를 직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배송까지 해줬죠. 작년 말 에코페트롤사는 콜롬비아 북부 코베나스항을 출발해 무려 46일간의 항해 끝에 충남 서산의 대산 석유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콜롬비아는 한국과 석유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중개인의 손을 빌어 수출했으나 이제 한국에게는 판매 계약부터 수송까지 전부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에코페트롤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시장 규모가 미국이 90%를 아시아는 고작 8%에 그쳤으나 이제는 아시아 시장의 49%로 미국 시장을 앞서면서 한국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는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 중국도 있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석유 소비국 일본도 있는데 왜 한국에게만 46일이라는 긴 바닷길을 건너와 특별히 직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것일까요? 일각에서는 한국과 콜롬비아의 평범치 않은 관계 덕분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콜롬비아와 한국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1953년 7월 콜롬비아의 한 병사가 군용백 하나를 마치 아이 다루듯 조심조심 아는 채로 본국으로 귀환하는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군용백에는 9살 한국 남자아이가 쭈그린 상태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우철 전쟁고아였습니다. 배에는 군인만 오르도록 허용됐기 때문에 아이를 콜롬비아로 데려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한 그는 결국 군용백에 아이를 담아 데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 병사는 아우렐리오 가yon, 한국 전쟁에 보병으로 참전했던 가yon 상사는 지난 1964년 4월 2일 콜롬비아의 에스펙타도르 일간지에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삶과 죽음의 전투 현장을 누비던 그는 우연히 막사 쓰레기장 옆에서 부모 잃은 아이를 발견했고 그가 다니는 모든 곳에 아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영특했던 아이는 콜롬비아 병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전쟁이 끝나갈 무렵 그 아이는 가yon 상사에게 콜롬비아로 따라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어린 우철을 콜롬비아로 데려가기로 약속하고 군용백에 담아 배에 오르게 된 겁니다. 가yon 상사로부터 알 수 있듯이 콜롬비아는 한국전쟁 참전국입니다. 중남미 유일의 참전국 콜롬비아는 해군 함정 한 척을 포함 5,100명의 전투병을 파병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 5,100명의 희생 덕분에 한국은 무사히 북한을 막아낼 수 있었고 이후로도 한국과 콜롬비아는 피를 나눈 형제처럼 끈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2016년 한국과 콜롬비아의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됐는데 8년에 걸친 끈질긴 협상 끝에 기어코 성사시켰고, 콜롬비아 입장에서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해 끈끈한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는 52년 동안 쌓인 아픔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랜 내전이 바로 콜롬비아에서 일어났으니까요. 1964년에 시작된 내전은 콜롬비아 정부, 중군사조직, 범죄조직, 좌익유격대가 각자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충돌을 벌였고, 그 충돌은 무려 2016년까지 52년간 이어졌습니다. 가장 오래까지 콜롬비아 정부와 대치하던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은 결국 2016년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내전이 종식됐습니다. 그런데 한참 내전이 격화되던 2013년 콜롬비아 국방부는 한국 국방부에 은밀한 부탁을 전해왔습니다. 2011년 퇴역한 초계함 한 척을 콜롬비아에 줄 수 있겠냐는 부탁이었죠. 한국은 다소 난감한 부탁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를 파병해준 고마운 콜롬비아에게 수리까지 마치고 완벽한 상태로 보내주기로 결정하죠. 해당 초계함은 안양함으로 1983년 12월 취역한 후 2011년까지 무려 27년 동안 우리 영해를 지키고 명예롭게 퇴역한 직후였는데요. 해군은 2013년 10월부터 시작해 무려 9개월간 창정비를 완벽하게 마친 후 2014년 7월 진해에서 콜롬비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월 5일 콜롬비아 바이아말라가 해군기지에 도착했고, 일주일 뒤 인수식이 거행됐습니다. 콜롬비아 태평양 최남단 뚜마꼬항에서 개최된 인수식에는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을 포함 국방장관, 합동군사령관, 해군사령관, 주지사 등 VIP만 100여 명이 참석해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안양함은 나리뇨함으로 명명됐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한국이 콜롬비아에게 퇴역함을 준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척당 적어도 수십억을 호가하는 초계함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다는 점이 의미 있습니다. 이에 콜롬비아 측에서는 한국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태극 문양을 형상화해 전함기에 새겼죠. 콜롬비아가 한국에게 초계함을 부탁해온 것은 내전 때문입니다. 2013년 당시 콜롬비아에는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반군과의 내전이 한참이었고, 카르텔이 판치는 해양 경계까지 맡기에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안양함으로 하여금 해상 경계 임무를 맡겨 카르텔 소탕을 맡기기로 한 것이죠. 그만큼 콜롬비아에서는 당시까지 범죄 조직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양함으로는 부족했던 것일까요? 콜롬비아는 얼마 전에는 안양함보다 좀 더 신형 초계함을 받아갔습니다. 바로 포항급 초계함 익사람이 되어 1988년 취역한 익사람은 2018년까지 30년간 한국 영해를 지켜주다 퇴역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를 필요로 하는 콜롬비아에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12월 콜롬비아 해군은 한국이 공유한 포항급 초계함에 ARC 알미란테 토노라고 명명하고 정식으로 취역했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익사람 역시 안양함과 동일하게 해상에서 카르텔을 차단하며 수색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최대 시속 60km에 이르는 쾌속선답게 훌륭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듯한데요. 그런데 콜롬비아가 한국산 초계함으로 큰 재미를 봤기 때문일까요? 이제 전투기까지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12월 2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는 방산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FA-50 경공격기를 선보였는데, 이렇게 콜롬비아까지 나라가 참석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콜롬비아는 노후화된 경공격기 교체를 위해 1조 원 투자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날 콜롬비아의 이반 두케 대통령이 직접 KAR 부스로 찾아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죠. 그는 최근 한국의 방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방산 협력을 논의했는데 FA-50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으니 좋은 제안을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해왔다고 하죠. 물론 대통령이 방문한 것도 특이한 일이기는 하겠지만 좋은 제안을 부탁해 왔다는 것은 마음속에 은근히 한국의 경공격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이에 KAR 역시 공대공, 공대지 무장과 더불어 항속거리가 확장된 수출형 FA-50을 준비해 최적의 제안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텐데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불리던 콜롬비아가 이제는 한국 기업들로부터 지상낙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FTA 체결로 한국과 콜롬비아 사이에는 관세가 낮아지면서 양국 간의 교역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콜롬비아는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이제 경제발전을 준비하는 만큼 한국 기업들이 설 자리가 늘고 있기도 하죠. 아주 오래전 한국을 도와주었던 콜롬비아의 경제발전에 한국 기업이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이보다 보람찬 일이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